네, 안녕하세요. 캔바에 관한 그 뉴 기능들, 정말 디자인을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면서 아니면 SNS에 게시물을 만들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한번 모아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링크를 저희 채팅방에 드렸어요. 저희 그 줌 채팅방에다가. 그러고 만약에 이제 녹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유튜브 하단에 아마 링크가 걸리게 될 거예요. 요거 실습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문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따라서 제가 여기 설명을 하면 여기서 직접 따라서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 보시라고 해놓은 거니까요. 요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능, 저희가, 캔바에서 가장 많이 변한 게 이 요소 부분인데요. 캔바 화면을 먼저 한 번 더 볼게요. 자, 캔바 홈 화면을 보시면 이전하고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요. 여기 저기 만들기에서 저희 우선은 연습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 계시죠? 제가 그 연습 파일을 이쪽으로 갖고 와서 보여드리면서 해야겠네요. 파일이 다른 쪽으로 가 있어서, 요렇게. 자, 요소 부분에 들어가시면요. 요소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요 하단에 카테고리 둘러보기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형, 그래픽, 사진 선택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조금 오늘 많이 볼 부분이 이제 도형 그러고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거하고 이따가 3D나 이런 쪽을 조금 볼 거예요. 우선은 요 요소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저희가 별도로 이미지 생성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앱에서 들어가서 이미지 생성 쪽으로 가서 했었는데, 그 기능이 아예 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캔바에서, 요소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바로 내가 생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능을 좀 여기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좀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소, 이미지 생성 부분이에요. 우선은 요소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원하는 요소가 없을 때는 이 이미지 생성을 누르시면 이미지가 생성이 돼서 4개씩 생성이 되죠.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페인트 롤 브러쉬를 했는데 꼭 이거를 할 필요 없고 본인이 뭔가 만들 만한 거 있으면 여기다 하시면 돼요. 어, 이미지 생성 뭘로 할까요? 설날, 겨울. 단어로 해도 되고 설명이 가장 좋기는 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했는데 밑에서 봤을 때 밑에 있는 것들 요 중에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미지 생성을 누르시면 요거에 관련된 이 키워드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게 쓸만한 게 있고 별로인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스타일을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수채화 아니면 사진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그거에 맞는 게 또 생성이 될 수 있거든요. 눈사람이 나왔는데 다양한 스타일로 약간 색감이나 이런 게 조금 다양하게 나왔죠. 원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해서 클릭해서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유료 버전은 많이 생성하실 수 있어요. 유료는. 근데 무료는 한 달에 최대 10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능 말고도 매직 디자인 포 비디오라고 해서 비디오를 또 만드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할 때도 하나씩 차감이 된대요. 그러니까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10번, 횟수가 한 달에 10번이 있고요. 저희 유료로 대부분 사용하시잖아요. 유료 사용자분들은 횟수에 상관없이 거의 뭐 충분히 사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들을 여기서 만드시면 되죠. 네. 그래서 요 이미지 생성 요소에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어떤 걸 만드셨는지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고, 자, 저는 설날, 겨울, 눈사람으로 요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거나, 그 다음에 다음 걸로 혹시 너무 빠르거나 아직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얘기해 주세요. 음. 자, 그 다음에 생성 요소 도형, 이 요소를, 그 요소 중에 도형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서 이미지 말고도 도형이 요 아래 부분에 있어요. 도형을 들어가면 여기가 도형 생성으로 바뀝니다. 아까는 이미지 생성이었어요. 여기가 요소에서는 이미지 생성으로 되어 있는데 도형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도형 생성이라고 나와요. 그러고 여기에도 5개 이상의 단어를 입력하여 설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5개까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두 개만 넣어도 그에 맞는 게 나오기는 해요. 도형은 여러 가지 예제를 좀 실습을 해보긴 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조금 예를 들기에 적합해서 선택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누르시면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 도형에서는 없겠죠. 도형으로는 저런 게 있을 리가 없죠. 도형 생성 눌러주시면 도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 크리스마스 트리 말고도 이제 조금 있다가 꽃도 한번 만들 건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을 때에 장점이 있어서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네. 아, 그거나 모양이 비슷해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도형으로 만들었을 장점은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 나무니까 좀 더 짙은 초록색이나 뭐 이렇게 나무 색깔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걸 그라데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에 대한 건 저 뒤에서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도형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점이어서 그래서 요거를, 음, 그러고 이제 또 만들었던 게 저는 제가 거기다가 만든 게 꽃이었죠. 여기 모형 생성하면서, 아, 얘를 요 뒤에다가 했다. 여기 코스모스 꽃잎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혹시 따라오시기 힘드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꽃 아니면 꽃잎. 아,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도형 생성. 도형은 좀 단순한 것들, 요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요. 아, 꽃만 했더니 요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꽃하고 꽃잎하고. 요것도 괜찮은데, 요 중간이 조금 줄기가 조금 그러네요. 얘는,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라데이션처럼 색깔을 주고 위아래, 아래 위를 바꿔. 어, 위는 좀 흐리게, 아래는 좀 진하게. 이런 식으로 도형을 만들어서 쓰면, 응, 간단하게 좀 쓸 수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이 기능이 있고요. 자, 요소를 원하는 이미지가 없을 때 만들거나
요런 거는 좀 어, 작업하시다가 원하시는 이미지가 없을 때 하면 좋고, 도형도 원하는 도형이 없을 땐, 그러나 도형은 좀 단순한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드시면 좋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니면 코스모스 꽃, 네. 코스모스 꽃. 꽃은, 꽃은 위쪽이 좀 빨간색 코스모스 꽃이 좀 들어가면 좋겠네. 자, 그라데이션 하는 법은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릴 거니까 잠깐만. 우리 자, 이런 식으로 도형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만드는 거 되셨나요? 자,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도형을 만들 때 아까 제가 코스모스 꽃잎으로 만들어서 코스모스 꽃들 하나하나의 색깔을 넣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여러 가지 색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꽃이나 별, 뭐 이런 것들에 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이걸로 로고를 만들 때 쓰면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이걸로 설명으로 로고 만드는 게 좀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튼 다양하게 계속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에 따라 나오는 게 다르니까 이 키워드 설명을 계속 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3D 요소인데요. 요 3D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3D가 있습니다. 중간에 여기 3D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요게 3D를 저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3D를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AI 기능도 이제 3D 추가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앞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제공되는 3D들이 있어요. 근데 이 3D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 중에 바로 보이는 로켓을 제가 이렇게 템플릿 드린 거에 파일에 이렇게 4개 있죠? 예, 요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그냥 여기서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3D가 이렇게 딱 옵니다. 오는데 자, 요 3D에서 첫 번째 거는 놔두고요. 두 번째 거부터 할게요. 이 화면의 정중간에 보시면 요렇게 요소를 클릭하면 요런 표시가 생겨요. 이건 3D에만 생깁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꾹 누르고 움직이면 각도가 바뀌어요. 자, 지금 똑같은 건데 두 번째는 회전을 약간 이렇게 옆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릴까요? 어느 쪽으로 돌릴까? 이렇게 위쪽을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또 클릭을 하면 3D 요소만 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또 다른 요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번에는 아랫부분을 보는 것, 보이는 각도와 방향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무 요소나 다 가능한 게 아니라 이 3D에 있는 요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거죠. 음. 한 페이지에 3D 요소가 5개가 한도래요. 지금 제가 한 페이지에 되게 많이 넣었더니, 알람이 떴네요.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얘가 아마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서 쓰면서,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거를, 하는데 아마 속도나 여러 가지가 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5개까지만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음. 그러면 여기는 3개 넣고, 이걸 지우고, 이쪽에다가 다른 거를 한번 더 넣어 볼게요. 우리 페이지를 새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또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체리가 더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3D가 다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각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포인트 주시고, 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주면 그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그 효과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마우스로 클릭해서 할 수도 있지만, 또한 그 위에서 바로 또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잠깐만요. 음. 자, 요걸, 아, 페이지가 어디 갔지? 어. 자, 요 요소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 3D 회전, 회전 다시 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D 회전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 편에 직선으로 이 회전을 하는 거, 그 다음 위쪽, 뒤쪽, 아래쪽 또는 곡선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돼 있는 걸 클릭하면 그대로 나오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하는 걸 돌리지 않고 이렇게 클릭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잘 보여야 좋지 않을까요? 네. 아이스크림인데.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거기서 할 수도 있고 회전 다시 설정하면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자, 3D 이제 사용해 보셨어요? 네, 3D 요소. 여기까지 되셨다. 3D 요소까지 다 되셨다.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 지금 실습을 하고 있으시다 하시는 분은 1번 눌러주세요.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아, 김주수님,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네, 아, 김우진님, 11111, 아우, 감사해요. 네, 답이 없어서 좀 답답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3D까지는 지금 충분히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월브인포님은 이거 아마 들으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기능 크게 차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이번에는 요소 스타일 매치인데 저는 솔직히 이 요소 스타일 매치랑 요 다음에 사용하는 아트 스타일 복사 요 두 가지를 최근에 정말 많이 사용해요. 어떤 때 쓰냐면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 이미지가 서로 다를 때 한 가지 스타일로 통일을 한다거나 또는 이미지는 마음에 들어. 이 요소를 사용하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이 분위기랑 조금 안 맞으면 분위기에 맞게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어서 이 요소들이 통일이 안 됐던 걸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그중에 첫 번째 요소 스타일 매치는 우선은 유료 회원만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는 사용이 안 되셔요. 자, 원본으로 제가 요소에서 설날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음, 보자. 여기서 안 지워드리고 다 그냥 드렸구나. 아, 자, 첫 번째 복은 요 스타일대로 했어요. 네, 수채화 스타일. 이건 원본이고요. 여기는 카툰. 그리고 뒤에 여자와 남아 같은 경우는 이 스타일로 변경을 할 거예요. 변경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카툰 스타일인데, 카툰 스타일을 어디서 선택하냐면, 자, 요것도 화면을 전체를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안 넣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메뉴와 그 화면을 좀 확대와 축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메뉴를 같이 봐주셔야 돼서, 자, 요소를 선택하시고 편집을 누르시면요. 편집 왼쪽으로 스타일 매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 매치. 여기에 여러 가지 스타일 매치, 스타일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왕관 표시가 돼 있죠? 유료 사용자만 가능합니다. 자, 모두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그러면 카툰으로 먼저 할 거예요. 카툰 선택해 주세요. 카툰 선택하고 나면 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네. 이렇게 놔두시고 뒤에 것도 바로 카툰. 그럼 이 두 스타일은 카툰 스타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수채화를 할 거예요. 여기 수채화, 수채화. 자, 왼쪽에 메뉴가 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선택해서 수채화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메뉴가 안 떠 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편집, 그러고 스타일 매치해서 모두 보기. 얘는 아웃라인으로 라인 아트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네, 바로바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요렇게 매치가 된 스타일이에요. 보시면 얘는 수채화 스타일이라 물감이 수채화처럼 번지는 느낌이 있죠. 카툰은 이 테두리에 검은 선을 줘서 좀 더 진하게 하는 거고요. 이 라인 아트 스타일은 요거 저희 그 색칠하는 그 색칠북처럼 그런 스타일로 색깔을 빼고 라인만 살리는 요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어떠한, 특히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이미지로 해서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그 표지 이미지의 그 느낌을 그대로 그 안에 삽입된 요소들이 다 간직할 수 있게끔 통일성을 이룰 때 요런 걸 좀 사용을 하고요. 요 기능도 좋지만 또 요 다음 기능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트 스타일 복사인데 요것도 유료입니다. 근데 이 아트 스타일 같은 경우에 이 스타일 복사하는 걸 이전에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기는 하셔요. 제가 작업을 할 때 특히 책 작업할 때 이걸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냐하면 똑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페이지마다 책은 같은 글씨체에 같은 글씨 폰트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 이미지도 어떤 스타일이 좀 같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게 아트 스타일 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본 스타일 복사는 있었는데, 아트 스타일 복사라고 하는 게 생겨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면 그 이미지에 맞게 이미지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에요. 메뉴판을 만들었는데, 메뉴판의 이미지를 자세히 보시면, 테리야끼는 굉장히 진하게, 입체감 있게, 요소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김밥, 그다음에 스파게티는 더 이렇게 약간 좀 뭉개져 있고요. 우동 같은 경우도 섬세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약간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 네 개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리야끼의 스타일을 가지고 김밥에도 적용하고 스파게티에도 적용하고 우동에도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선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 적용하실 때 선택을 하면 이 요소를 선택하면 요 메뉴가 떠요. 요 메뉴에서 스타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에 스타일이 복사됐습니다. 아트 스타일이 복사됐습니다라고 자동으로 뜨는데 요 아트 스타일 복사가 자동으로 첫 번째 먼저 되고요. 기본 스타일 복사하고 싶으면 얘를 눌러서 기본 스타일을 다시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은 원하는 이미지 클릭,
스타일 누르고 그다음에 김밥에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는 음, 자, 밑에가 안 되어 있어요. 저 선택, 스타일, 아트 스타일, 그러고 김밥. 아, 이거 되어 있는 거네. 되어 있는 걸로 했네요. 자, 안 되어 있는 거를 자, 위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야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자, 한 번 누르고 스타일 해서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또 원래 스타일 선택, 스타일, 그 다음에 눌러주셔야 돼요. 자, 한 번 스타일 복사하고서는 그 다음 한 번밖에 못 써요. 한 번에 한 번. 자, 요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김밥이 굉장히 선명하게 바뀐 거 보이시죠? 접시도 그렇고, 네, 스파게티도 색감이나 면의 입체감이 훨씬 더 생긴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우동 같은 경우도, 네, 우동 같은 경우 요것도 훨씬 더 색감이 더 진해지면서 더 요런 게 좀 더 진해졌죠. 파 같은 경우도 더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했던 게 요런 식으로 원래 이미지랑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를 만들 때 이렇게 서로 이미지가 다른 게 아니라 이미지를 통일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이미지 변경 안 된 거, 이미지 변경된 거, 안 된 거, 변경된 거.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일해 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사용하기에, 나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음식 메뉴판이어서 요거를 이렇게 구성해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조금 사용하는 게 이렇게 어떤 요소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 A와 B가 두 개의 이미지를 쓰고 싶었어요. 근데 두 개의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요건 약간 디즈니 스타일 같이 약간 그렇고, 예, B는 약간 뭐랄까 수채화 같은 이렇게 물감이 퍼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A의 스타일을 가지고 스타일 복사로 B를 만들었더니 이 라인이 굵어지면서 색도 짙어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났고요. 이번에는 B의 이 약간 수채화 같은 퍼짐 효과 요런 거를 A에다가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A의 라인이 얇아지면서 색깔도 굉장히 흐려졌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쓸때 같이 같은 스타일의 걸로 사용을 해야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가면서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맥락이 훨씬 더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스타일 복사하는 게 너무 괜찮은 기능이에요. 근데 이 스타일 요 사용하는 법, 요것만 잘 알아두셔도 작업하시면서 정말 편한데요. 가장 예전에 맨 처음에 사용을 하던 게 이 텍스트로 사용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요 참고 스타일도 아마 같이 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실습을 같이 해보려고. 우선 연습 1은 이 참고 제목을 여기다 복사할 거고요. 연습 2는 여기 글자 폰트 요걸 복사할 거고요. 연습 3은 굵은 디딤 고딕 40이라고 되어 있는 요걸 복사할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복사하려고 하는 원래 스타일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T 있죠, 위에. 예, 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연습에 갔다가 누르면 요 스타일로 바뀝니다. 자, 이게 앞에 요 점, 머리글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얘가 머리글로 들어가면서 아래로 내려갔는데 옆으로 좀 당겨주시면 머리글이 되어 있는 이게 순고딕 50이거든요. 얘가 순고딕 50인데 그대로 똑같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 2는 요 바로 밑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똑같이 복사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 누르고, 스타일 복사 누르고, 그 다음에 연습 2. 그러면 글씨가 작아지면서, 더 작아 보이는데? 라고 하시면 옆에 갖다 놓고 보세요.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네. 똑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연습 3은 굵은 디딤 고딕 40을 누르고 위에 페인트, 롤 페인트 그 모양 선택하시고 연습 3을 누르면 굵은 디딤 40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글씨 스타일 복사가 안 나와요.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는 거죠? 제가 전체 화면으로 이거를 안 보여드려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조금만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누르시면 여기에 있어요. 자, 텍스트를 누르면 뜨는 메뉴. 그게 요거예요. 요거에서 요 끝에 요 페인트 모양.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으짜. 요 모양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화면을 좀 더 크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했었는데, 음. 자, 1번, 맨 밑에 1번 요 메뉴가 요거 글씨를 클릭하면 뜨는 메뉴거든요. 여기에서 제일 끝에 요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글씨 됐을까요? 반대로 하시면 안 돼요. 원래 사용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선택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복사할 텍스트에 갖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텍스트를 많이 사용할 때는 그 페이지마다 제일 머릿말하고 본문하고 요렇게 달라질 때, 그때 요거를 각 페이지마다 복사를 하면서 아예 스타일을 지정해 놓고 복사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고 텍스트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 복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요걸로 캔바로 책을 만들 때 본문을 만들면서 그때 요거를 정말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책이든 파워포인트든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폰트를 하나만 쓰면 약간 좀 단조로움이 있어서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는 폰트, 그 다음에 제목에 들어가는 폰트, 그 다음에 뭐 중간 소제목이든지 아니면 부가, 설명, 폰트라던가 크기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요 스타일을 그대로 복사해줘서 요 스타일 페인트, 요 붓페인트가 하나만 바로 뜨고요. 자, 이 두 번째, 요 부분이, 요것도 이미지에 얘에다가 제가 뭐를 넣냐면 편집을 해서 그림자를 넣었어요. 자, 그림자를 취소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또 화면을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자, 화면을 왼쪽 메뉴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니까요. 보여드리면서 같이,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누르고 편집을 누르면 요소 편집 아래에 그림자 효과가 있거든요. 그림자를 제가 준 거예요. 그림자가 없음, 그림자 있음, 요거에 따라 이렇게 효과가 달라지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림자를 줬어요. 요 그림자를 줬으니까 요걸로 하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다른 것도 그림자를 주고 싶다. 그럼 클릭하고 이렇게 그림자를 줘도 되는데, 근데 그냥 이거를 복사해서 갖다가 하면 되는 거든. 바로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얘가 바로 이 그림자 스타일을 바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맨 끝에 이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아트 스타일 복사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건 기본 스타일로 복사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아트 스타일은, 어, 지금 나온 그거고, 지금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얘가 잘못했다. 자, 선택하시고, 스타일에 기본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기본 스타일. 자, 선택, 스타일, 기본 스타일. 그래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 요소는 그대로인데 첫 번째 요소가 가지고 있던 이 그림자 효과, 그것만 오는 거예요. 다시 선택, 스타일에 기본 스타일 복사. 다음 걸 주면 얘도 그림자가 생긴 게 바로 눈에 보이죠. 똑같으니까 스타일에 기본 스타일 복사. 그래서 여기도 그림자 효과를 네. 자, 기본 스타일 속도가 됐습니다. 네. 자, 요 자세히 보시면 요 그림자가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테두리의 그림자. 음. 그래서 요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있던 기능이었어요. 기본 스타일 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그렇게까지 많이는 사용들이 안 되긴 했었는데 기존에 요건 됐고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게 3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미지들을 통일할 수 있는 그건데 자, 이미지 여러 개 선택하실 때 선택 하나 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쉬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요거 다 복사 가능해요. 이렇게 네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알트 키를 누르고 그다음에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면 그대로 다 복사가 됩니다. 요거는 아주 옛날에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지금 또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요 실습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요 스타일 적용하는 거 아트 스타일 하는 거 방금 설명을 드렸던 요거거든요. 이렇게 메뉴를 똑같이 통일하는 거 이렇게 이미지를 원하는 스타일로 아트 스타일 복사하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기서도 스타일 아트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제가 흑백으로 아트 스타일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흑백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타일 복사 같은 경우가 조금 사용을 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작업을 할 때, 편집을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절약도 많이 해줍니다. 네. 자, 요거는 아직 안 됐네요. 여기 스타일, 아트 스타일. 네, 요 화살표는 바로 됐는데 너무 많이 넣나 보다, 여기다가. 아, 얘도 된 거구나. 그 스타일로. 아, 얘도 검은색이 이렇게 된 게 요 스타일로 그림들이 바뀐 거네요. 바뀐 거네요. 네, 스타일이 완전히 다 적용된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스타일만 잘 사용하셔도 편집하실 때 정말 편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의 그 속성을 복사해서, 스타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지의 속성, 이미지한테 그림자를 줬건 아니면 어떤 효과를 줬을 때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는 이 요소들의 이미지 스타일이 다를 때 이미지를 통일해서 그렇게 같이 맥락이 좀 통하게 이렇게 어울리도록 만들거나 그래서 요 스타일을 만드는 거 요걸 사용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그라데이션이에요. 정말 이 그라데이션만 잘 써도 굉장히 잘
이미지를 만들 때 좋은데요. 이 텍스트 그라데이션은 안 됐는데, 이번에 텍스트 그라데이션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한번 도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라데이션, 네. 우선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R키를 누르면 박스가 나옵니다. 이거 못 찾으시면 그냥 옆에서 도형에서 네모 박스 갖고 오셔도 돼요. 네. 요거 그라데이션 때문에 제가 요거를 지금 만든 건데, 자, 그라데이션이 선택하고, 요것도 밑에가 보여야겠다. 메뉴가 안 보이니까. 색깔, 안 되겠다. 여기서가 아니라 이쪽에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어떻게든지 전체 메뉴랑 요걸 같이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 선택하시고 색상. 그럼 왼쪽에 색상 팔레트가 뜨잖아요. 팔레트에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라데이션 색상이 있어요. 우선 그라데이션을 할 거면 어떤 것이든지 그라데이션을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단색일 때 여기 그라데이션이 있기는 한데 밑에 선택하고 오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아도 여기서 하긴 추가가 가능하긴 하니까. 자,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첫 번째, 뭐 빨간색을 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보자. 약간 눈에 잘 보이게 주황색. 자,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초록색, 무지개를 한번, 네, 저 파란색, 그 다음에 남색, 그리고 보라색. 자, 그러면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데 하단에 이게 선형으로 만드는데 가로냐, 세로냐, 그 다음에 사선으로 선을 만드냐, 아니면 원형으로 해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아니면 코너에서부터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라데이션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텍스트에다가 그라데이션 쓰는 거 우선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월브인포님 안 되시는 거 조금 이따 끝나고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네. 자, 텍스트 선택을 하고 위에 색깔, 텍스트 색상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새로운 색상 추가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추가 색상 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요걸 뭐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여기서 스포이드로 해서 갖다 하면 처음과 이렇게 처음과 끝이 같은 색, 가운데는 다른 색.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하단에서 여기 하단에 있는 여기 또 색깔 배합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꾸셔도 가능합니다. 예전엔 텍스트가 그라데이션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안 예뻤는데 요게 되니까 이제 눈에 좀 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자, 요 디지털 세상 요건 약간 흐리죠. 많이 흐려요. 흐린데 요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앞에 흰색에서부터 스무스하게 글자가 나오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앞에 흰색을 넣어주면 자, 하나를 해서 색을 거의 흰색으로 그래서 얘를 앞으로 보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맨 끝에 있는 게 앞으로는 잘 안 가는데 맨 끝에 있는 거 이동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옮기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너무 하얘니까 살짝만 이렇게 하면 글씨가
아이고. 음. 그러면 흐릿하게 저희 글씨가 이렇게 가는 그라데이션을. 자,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의 그라데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러고 지금 여기 뒤에서는 색깔을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여기다 넣어서 해보시라고 앞에 기본색, 그리고 뒤에서는 색상을 추가해서 그라데이션에서 색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어, 자, 색상을 이렇게 두 가지 색으로 네 가지가 됐죠. 네 가지 색이 들어가게끔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추가. 삭제하실 거면 얘를 색깔 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X가 떠요. 이 X를 누르면 색깔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여러 가지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을 원래 이제 좀 도형에서 원래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빨간 도형을 테두리를 해놨는데 얘가 스무스하게 사라지는 효과를 만들 때 그런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여기서 플러스에 그라데이션으로 요거를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가 딱 안 맞아서 그러는데 됐다. 지금 이미지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근데 조금 이미지를 여유 있게 주게 되면 이렇게 도형 같은 경우 요런 그라데이션을 쓸 때 많이 사용을 하던 거예요. 도형에서 많이 쓰던 건데 요거를 또 텍스트에다 넣으면 색깔이 훨씬 더 다채롭게 그렇게 되죠. 요게 포토샵에서 잘 돼서 좋았었는데 포토샵에서는 굉장히 수월했죠. 근데 캔바에서 안 돼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캔바에도 그 포토샵의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기능이 들어와서 그라데이션을 또 사용을 해서 더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셔야 될 거. 그라데이션이 배경도 그라데이션, 그러고 얘 글씨도 그라데이션, 막 이것저것 그라데이션 이러면 눈에 피로가 옵니다. 딱 한 곳에만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PDF를 저장을 할 때요. 아, 아, 자, PDF를 저장을 할 때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파일을 저장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PDF를 다른 분한테 저희가 만들어서 PDF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분을 줄 때 누구나 그냥 열어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캔바 안에서 바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 이거를 열 수 있는 이러한 락 그 기능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만든 우리 가족들만의 뭐 사진,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PDF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놔도 그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자,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캔바 기타 기능들은 이제 메뉴를 둘러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요거는 그냥 뭐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라데이션까지 하셨던 분들. 자, 월부인포님, 워터마크 제거 표시가 나오면 안 되는 게 어떤 거였나요? 다 워터마크 제거 표시가 나와요. 만지는 것마다. 지금 유료 네. 아니고 무료 사용하시는 거죠? 아니요, 선생님 거 지금 다운받아갖고. 아, 그랬어도요. 제 거 다운받았어도요. 네. 제가 드린 파일을 각자의 계정에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유료이신 분은 사용하시는데 기능에 제한이 없고요. 만약에 무료이신 분은 네, 워터마크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제거 표시가 뜰 거예요. 월블폰이 근데 유료로 사용 안 하셨나요? 저 유료예요. 저 어, 유료인데,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제 할 때는 제 걸로 나왔는데, 이게 마우스를 잘못 만졌더니 선생님 걸로 나오면서 이게 워터마크 제거라고 계속 이게 다 뜨고 안 되더라고요. 자, 캔바를 종료하시고 네. 다시 클릭해서 링크를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해보세요. 안 될 때는 창을 닫았다 새로 다시 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네. 안 되면 이따가 제가 화면 공유해서 보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기능 캔바에 들어온 AI 기능에 관련된 것들을 화면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캔바 홈에서 보시면 이거 캔바 홈에서 볼게요. 캔바 홈에서 보시면 저희가 주로 내 디자인은 내 템플릿들 있는 내가 이제 디자인하는 아래 내 아래 그 프로젝트 내가 작업을 했었던 것들 이런 게 뜨는 거고요. 템플릿은 이 캔바에서 제공하는 디자인이죠. 샘플 디자인이라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캔바 AI에서 AI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내 디자인 같은 경우도 템플릿도 원하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디자인도 해줘요. 디자인을 해달라. 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할까요?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그러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 거냐, 나만 할 거다, 뭐, 수정된 날짜,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서, 아, 요거는 검색 기능이네요. 요거, 디자인 만들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그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얘한테 하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디자인 기능이. 예. 그래서 여기는, 그때 그 메뉴가 어디 갔지? 디자인 메뉴가? 아, 캔바에서다. 캔바에서다. 죄송해요. 여기는 검색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내 템플릿, 내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을 검색하는 거고요. 검색을 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더 날짜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네요. 네. 그리고 템플릿은 여기서도 템플릿을 검색하는 거예요. 캔바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 중에 내가 원하는 주제를 넣으면 그거에 부합되는 템플릿들이 제공이 되는 거고요. 캔바에 AI가 들어와서 여기서 디자인을 합니다. 이게 신규 기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자인, 그러고 뭐 했을 거냐, SNS 쓸 거냐, 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떤 거, 뭐, 길이는 얼마나 할 거냐, 아니, 뭐, 스타일은 어땠으면 좋겠냐라고 막 하면서 제가 겨울 하얀 꽃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봐라고 했더니 교육용으로 우아한 스타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줬고 여기서 선택을 하면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요 아래. 여기 아래.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준 거를 가지고 바로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초안이에요. 이걸로 완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참고하거나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어, 직접 찾는 게 내 입맛에 딱 맞기는 해요. 근데 아이디어가 없을 땐 얘한테 한번 디자인을 받아보고 그걸 토대로 아, 이런 스타일 괜찮은데 그럼 비슷한 디자인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미지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요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독스라고 해서 문서 기능인데요. 문서에 블로그 글쓰기 기능이 있어요. 블로그 게시물 쓰기. 아니면 소셜 미디어 게시물, 뭐 개요, 기사, 스토리, 스크립트, 요런 것들, 일정표, 막, 요런 것들이 있는데,
블로그 게시글을 아까 한번 써보라고 그랬어요. 캔바의 3D 요소 기능에 대한 거를 그냥 간략하게 캔바 3D 요소 기능 소개 및 활용법에 대해서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줬는데 내용을 보면서 요것보다는 뭔가 더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 블로그 게시물 작성 예시 및 팁 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넣어야 더 좋다 라고 하는 매력적인 제목 같은 경우도 캔바 3D 요소 디자인의 혁신을 경험하세요. 요런 제목도 예시를 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얘한테 다시 만들라고 하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그냥 저는 지금 프롬프트를 굉장히 간단하게 썼잖아요. 캔바의 새로운 기능 중 3D 요소에 대해 글을 써줘.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기에 타겟이 누구인지, 어떤 스타일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뭐 디자인, 이미지를 풍부하게 뭐 한다거나, 아니면 튜토리얼 스타일로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걸 더 자세하게 넣으면 이걸 더 자세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게 블로그 게시물을 눌렀을 때 요 하단에 샘플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에요. 요것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아이디어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캔바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샘플이 너무 많이 잘 돼 있어서 그렇잖아요. 샘플을 보면 비슷하게 응용을 할 수 있고 어떤 스타일로 하면 좋을지 정말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샘플들을 보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원격 근무 지침을 담은 문서라고 여기 예로 되어 있어서 이제 초안을 준비를 하는데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 아까 제가 한번 잠깐 열어봤는데, 이거 그럴듯하니 너무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만 잘 수정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본 원칙,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시간 관리 팁, 그 다음에 생산성 유지를 위한 전략, 이런 식으로 소제목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가 글도 써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글을 써서 가지고 와서, 디자인을 해서 올리고 이러는데, 이 프롬프트라고 그럴까요? 얘한테 제시하는 그 요청하는 글만 잘 써서 얘한테 주면 얘가 글도 써주고 디자인까지 눈에 보이게끔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요게 있어서 요 기능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동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무료 이용자분들 아까 요소 그, 그 이미지 생성하기 무료는 10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달에.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동영상 클립 만드는 것도 해당이 되거든요. 요거 하나 만들 때 하나가 차감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동영상 클립도 만들어줘요. 동영상 클립 중에 여기 밑에 있는 요거를 제가 한번 열어봤어요. 아까 열어봤던 게, 요거다. 응, 요거. 선택하면 동영상 클립을, 이 클립을 얘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캔바에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 다시 갔다 올게요. 화면이 안 보이는데. 요거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 제가 만든 거 하나, 봐. 제가 다른 분들 이렇게 팔로우 하면서 프롬프트를 너무 예쁘게 잘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프롬프트를 가져다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이게 요 스타일을 아미, 구름이, 코바늘 뜨개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셔서 너무 귀여워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봤어요. Hi, how are you?
am heading to the market.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말을 넣으라고 안 했는데 얘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고 그런 문구를 넣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영어로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한국말로 어떻게 말을 해줘라던가 뭐 이런저런 걸 바꾸면 이제 그 프롬프트에다가 자세하게 그걸 넣으면 그거에 따라 이제 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음악과 그다음에 말소리, 동영상이 함께 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계속 구글이나 아니면 그 제미나이나 챗GPT에서 요즘 계속 요게 많이 만들어져서 우와,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좋다라고 했는데 캔바에도 이 기능이 들어와서 캔바에서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개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많이 만들어 보시면서 동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캔바 편집기에서 사용하면 동영상을 가지고 가서 뭐 앞뒤를 좀 자른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거든요. 소리 볼륨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음악을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편집기를 사용을 해서 이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롬프트 넣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프롬프트를 많이 좀 잘 쓰는 분들을 조금 많이 다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곳은 스레드에서 조금 많이 봅니다. 스레드 쪽에 가면 텍스트 위주로 많이 뜨다 보니까요. 자, 혹시 제가 자주 보던 분이 여기 바로 뜰지 모르겠어요. 그, 참,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분. 이분이 정말 너무 예쁘게 이 프롬프트를 사용하시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이미지를 넣고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프롬프트들이요. 굉장히 자세해요. 자, 제품명은 레고 액자이고 여기에 어떻게 하고 기본 규칙, 전체 분위기 톤, 배경 컬러, 텍스트 규칙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를 보면서 변형을 하거나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 AI한테 이런 것들을 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을 이 아래 예문의 프롬프트처럼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런 예문을 주면 내가 만들고 싶은 그 프롬프트를 얘에 맞게끔 이런 스타일로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만드는 건 저는 AI 활용해서만 하고 있고 제 머리로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말고도 굉장히 또 예쁘게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따라해보면 이게 딱 100% 따라지지가 않아요. 어, 매번 프롬프트가 만들 때마다 달리 나오잖아요. 다르게. 어머, 이것도 못 봤던 건데, 이거는, 어, 아니면 요 동영상을 가지고 AI한테 주면서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까라고 하면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네. 요건 지금 제미나이에서 만들었네요. 제미나이에서 만들었다고 오른쪽 아래 제미나이 표시가 있어요.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분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다니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여튼 여하튼 캔바에서도 이 AI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캔바에서도 이 하단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 프롬프트를 보시면서 이 프롬프트처럼 나는 어떤 식으로 넣어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 자격증 공부 같이 하셨던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 마지막에 공부할 때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
디테일한 어떠한 것들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글을 쓸 때는 글 스타일의 종류들이 쫙 있고, 어떤 스타일, 내가 원하는 그 목적, 보이는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참조해도 되고요. AI한테 아니면 그냥 바로 물어보셔도 좋고요. 내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요소들을 넣으면 좋을까? 그러면 뭐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뭐 어떤 디테일을 가지고 하면 좋아요? 라고 또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머릿속에서 이런 프롬프트를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둥글둥글한 기하학적 도형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쌓여있는 동영상, 도형이 매끄러운 흰색 마시멜로, 광택 있는 주황색 플라스틱,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털 복승복승복승, 그 다음에 마시멜로 흰색, 그리고 주황색 플라스틱, 예. 그리고 붉은색 벨벳, 보라색 젤 레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샘플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따라서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동영상 된다는 게, 여기서 오디오 있음 없음 있어요. 오디오 추가해서 아까처럼 음악이 들어간 거거든요.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9대 16은 아직 출시 예정입니다. 16대 9만 가능합니다. 옵션들은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고도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앱을 디자인하거나 예전에 게임이나 상호 게임 아니면 별들, 이런 우주를 탐험하는 이런 뭔가 별들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은 코드를 만들어서 이 링크만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임처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디자인이 조금 더 캔바가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 있었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캔바 AI에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됐으니까요. 동영상 클립은 유료라고 되어 있네요. 무료는 아예 못 쓰시나 보다. 음, 요거는 그러네요. 동영상 클립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소소하게 쓸 수 있는 것들하고 크게 봤을 때 캔바 AI에 있는 기능들 요거 살펴봤고요. 사용하시면서 또 잘 모르겠는 거는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쉽게 다시 또 예문을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화면 보면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